예,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어떤 분기점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 중공 코로나죠. 중공 코로나. 중공 코로나가 이게 이제 분기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좀 여쭈면서 아마 저희가 한 달 내지 2달 후 정도 되면, 그러니까 5월 한 중순이나 5월 말쯤 되면 좀 이렇게 공포로부터 좀 노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자율구독료 말씀 좀 여쭐게요.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네탈출 진행을 대충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상황을 보면요. 중국 진행 중 환자가 중국 통계가 사실이라면 100만 명당 1명으로 세계 최저입니다. 여기 제가 진비라 그래가지고 오른쪽 맨 끝입니다. 한국은 꾸준히 진행 중 환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4,275명이 됐고요. 그 진비로 따지면은 81명 정도 됩니다. 한국이. 100만 명당 81명 정도가 진행 중 환자로 꼽힙니다. 언론에 발표되는 한국의 그 어제 확진자 숫자와 지금 이 표상의 확진자 수가 다른 건 이건 해외 사이트여가지고 날짜 계산의 기준점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은 이 추세로 가면 하루에 한 100명, 80명, 90명 이 추세로 가면 진행 중 환자 수가 한 2,000명대에서 2,000명 정도에서 이제 그 균형점에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번 발병했을 때, 확진됐을 때 결판이 나는 게 대개 한 3주 안에는 다 결판이 나니까 그 3주 안에 결판이 났냐 안 났냐 한다면 3주가 20일이니까 누적되어서 계속 진행 중인 상태는 결국 한 2,000명 선 정도라고 봅니다. 이 100만 명당 진행 중 환자의 세계 최고는 산마리노라는 작은 국가죠. 5,660명입니다. 그리고 유럽 최고는 산마리노도 이게 이탈리아 안에 있는 그 조그만 공국 같은 나라예요. 유럽 최고는 룩셈부르크 3,864명. 미국은 무려 492명. 이게 뉴욕 때문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이렇게 숫자가 높고 지금 누적이 16만 명이 넘어 나가 있고 진행 중인 게 15만 4천이 되는 이런 이유는 미국이 그 기본적으로는 홈레스 완전히 어떻게 손 써볼 도리가 없는 사람들 또 약쟁이 이런 비율이 꽤 있어요. 대도시마다. 또 그런 것들을 PC 좌파들이 단속하는 것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이제 그 홈레스들이 길거리에서 막 텐트 치고 살아도 철거를 안 해요. 철거해야 된다고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압박을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 사망자를 보면 미국이 565명 하루에, 이탈리아가 812명, 스페인이 913명, 그리고 그 건강하고 강인한 독일이 104명, 프랑스가 418명, 영국도 드디어 180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이탈리아 세계제 1차 세계대전의 그 주요 국가고요. 파시즘이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독일 세계제 2차 세계대전의 주요 국가죠. 1, 2차 세계대전 모두 사실 최대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나라들에서 중국에 대한 컨셉, 중국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영향받을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에 저렇게 진행 중 환자가 1명이라고 뻔뻔하게 100만 명당 1명 세계 최저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외국이 어떻게 중국을 볼 것인가 이런 손 보겠다고 아마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중국 코로나에 대한 치료법 확립이 이게 기대를 조심스럽게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진의 저 약이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말라리아 약인데요. 미국 FDA가 어저께 긴급 사용 승인을 했죠. 이 긴급 사용 승인의 그 구체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입원 중 10대 혹은 성인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 입원 중이면 처방할 수 있다예요. 여기에 비해서 한국은 이걸 일찍부터 써왔는데 그 2월 초에 2월 10일경에 이미 한국 중앙임상 TF, Central Clinical TF죠. 저게 이제 질본하고는 다릅니다. 중앙임상 TF는 그 의사들, 일선에 있는 의사들이 국립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중앙임상 TF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항바이러스 치료 중일 때엔 사용할 수 있음 이렇게 조심스럽게 했어요. 미국의 FDA보다 한 단계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해외 논문 같은 데 보면 이거는 초기에 복용할수록 더욱더 효과가 크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 면역 체계가 발작을 일으켜서 폐가 아작이 난 상태에서 항바이러스를 같이 하면서 복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그 치료 효과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 중에는 여기에 대한 선구적인 해외 논문을 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그 복용을 이런 처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 일주일에 하루 200mg짜리 알약을 아침 저녁 각 하나씩 먹고 지내요. 그러다가 다시 말하자면 일주일에 하루 2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알 가지고 있으면은 10주를 먹습니다. 10주라 그러면은 2달 반이죠. 2달 조금 더 넘게. 상복을 하고 있다가 발병을 하게 되면 복용량을 이제 항바이러스제랑 같이 하면서 이 복용량을 의사 처방에 따라서 증가시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미 이걸 상복하고 있는 의사들이 꽤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연령대로 보면 50대 중반 이하 영어 편하게 읽는 분들, 그래서 영어 논문 많이 읽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을 제가 제 주위에서 한 2번 봤어요. 참고로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또 실력 있는 의사분들께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구해갖고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의사랑 관계없이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책임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특히 조심할 거는 이건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항바이러스를 다른 이유 때문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이거 복용하시게 되면 심부정맥 온다고 분명히 해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가 이 약이 가끔 그 환자의 그 다른 질병과의 관계, 환자가 이미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FDA가 입원 중 환자에 대해서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이걸 막 풀어놓으면 이제 다른 약하고 이게 쫑이 나가지고 혹은 다른 질병하고 쫑이 나서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황색 그 황변 반점이라 그러나요? 그 당뇨 같은 거 심해져 가지고 눈에 영향을 미쳐서 눈에서 이제 당뇨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 이럴 때 이걸 드시면은 망막송상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 그래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제 전에 들은 얘기 그리고 제가 영어 논문에서 확인한 얘기 그거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특히 극도로 조심하고 그 의사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말씀드린 뜻은 이렇게 급속하게 그 안정적인 치료법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 이 추세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중에 좀 영어 익숙하게 읽고 마인드가 오픈돼 있고 좀 대담한 거 좋아하시는 의사들은 이걸 남한테 처방은 못 해줘도 자기 스스로 이런 자가 처방을 하는 분들까지 제가 주변에서 좀 봤다. 이런 정도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사들은 자가 처방을 하더라도 부작용에 대해서 금방금방 캐치를 하니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도 스스로 이제 조심을 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해서 새겨 들으십시오. 제가 책임져서 분 이런 거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돌팔이 지금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일부 의사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예방적 선제 복용, 그러니까 preemptive dosing을 만약에 계속 하고 있다면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다면 이게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뉴욕이 트럼프와 그 뉴욕 주지사의 그 결정에 의해서 뉴욕이 지금 전면적으로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선 거의 예방적 선제 복용도 꽤 있을 거라고요. 워낙 뭐 수만 명이 저 지금 감염자의 절반이 뉴욕이에요. 그러니까 한 8, 9만 명이 지금 뉴욕일 텐데 그러면 뉴욕시 같으면은 뭐 1,000만, 저게 뉴욕시다 그러면 특히 더 심해지죠. 그렇게 되면 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2월 한 중순경부터 하이드로클로록신과 지금 미국이 사용하는 아지스로마이신 이걸 한국의 표준 요새 처방이 돼 있어요. 항바이러스제랑 이게. 그래서 저희가 사망률이 극도로 낮은 거예요. 이거 복합 치료 해왔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이드로클로록신이 일부 선행적 연구 혹은 일부 선행적 임상 결과가 주장하는 그러한 종류의 예방적 효과가 있다면 이 백신 나오려면 앞으로 짧아도 12개월이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안정적 대응 방식이 만들어지는 셈이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복용했을 때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는지는 지금 현재는 너무 그 논문 숫자도 작고 그리고 그 선행적인 그런 케이스도 너무 작아서 지금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향후 1, 2개월 안에 이게 드러날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작용이 작으면서도 예방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생활 그 패턴이 되냐. 평소에 뭐 200mg짜리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하루에 각 아침 저녁 2알 뭐 이 정도 먹고 있다가 이게 발병 확진이 되면 이제 초기부터 이제 항바이러스제랑 같이 약 늘려서 확 적용을 해서 그래서 한 일주일 먹고 병 툴툴 털고 일어나고 뭐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결국 가서는 겁을 먹지 않아도 되는 병으로 될 수 있다. 겁을 안 먹어도 되는 병으로 될 수 있다. 결국에 가서는. 재수가 좋으면 정말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이게 신이 주신 선물이라면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희망을 가져본다면 야, 이게 정말 예방적 효과 좀 있어라. 그러면 한 지금 이제 3월 말이니까 3월 말 4월 초니까 앞으로 한 45일 60일 후에는 우리가 좀 공포로부터 놓여나서 뭐 마스크 쓰고 다니고 계속 손 깨끗이 하고 다니고 백신 나올 때까지는 안전해야 되니까 남한테 전파를 안 해야 되니까 자기 안 감염 안 돼야 되고 그건 당연히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경제생활도 하고 어디 가서 밥도 같이 먹고 이런 거 이렇게 위축이 안 되죠. 왜냐면 평소에 먹고 지내다가 발병 났을 때 바로 작동하면 되니까. 참고로 이런 와중에 북한이 이제 발악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는 이제 그 초대형 방사포 쐈다고 막 난리 법석을 부렸었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독일 전문가가 하는 말이 이 조작이다. 이게 이제 그 사진인데 북한이 저게 일단 저 구멍에서 저렇게 두꺼운 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저 이렇게 재보면 저 구멍에서 저 로켓가 일단 너무 길고 너무 두껍다 이거예요. 저 구멍에. 그러니까 이게 뭐 조작을 해도 이렇게 개조잡하게 하냐. 이게 이제 외국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특히 이제 최근에 북한이 KN-23, KN-24, 방사포 KN-25 이걸 막 뒤죽박죽으로 마구 날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실험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실험의 목적이 뭐냐 이거 도대체. 이게 무기 개발이냐 뭐냐. 정신 나간 짓 아주 어지럽게 막 마구 쏘니까 막 폭죽놀이 하듯이. 쏠 수 있는 거 모두 끄집어내서 쏘는 중이거든요. 그 얘들 왜 그러냐 이거야. 굉장히 초조한 거거든요. 저는 북한 입장에서는 세 가지가 초조하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 중국이 침몰하고 있죠. 지금 아까 보였듯이 세계 강대국에서 하룻밤에 막 400명, 800명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 미국과 서유럽이 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중국이 딱 팔짱 끼고 에헴 하고 앉아가지고 우리는 100만 명당 1명밖에 감염되지 않은 청정국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마세요. 뭐 이따구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것들 쳐 돌았냐, 저것들 순 양아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 손 봐야 된다. 중국 침몰은 이제 정해진 거고요. 그 상태에서 미국과 서유럽의 이제 중국에 대한 원한과 결심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 선복했다 하면 그다음 뭐가 되겠어요? 북한 접수 해방이죠. 북한을 접수 해방시켜서 자유조선으로 이행시키는 것이 말하자면 중국의 정수리에다 대고 못을 박는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굉장히 초조할 거라고요. 거기다가 저는 이제 중국인지 중공인지 아무튼 중공과 문팔육의 직거래 밀착이 엄청 강화됐죠. 지금 중국이 문팔육을 상대를 하지 김정은을 상대하겠습니까? 김정은이야 갈 데가 정해진 놈이고 지가 가서 미국과 붙을 거야 어떡할 거야? 이제 대한민국은 뜯어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참 한심하죠. 민심은 문팔육으로부터 다 돌아섰는데 이 야권이 너무 난맥을 보여서 과연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좀 많이 이길 수 있을까? 또 나아가서 이긴들 그 다음은 뭐냐 이거야.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야권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문팔육이 그렇게 크게 재미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구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새 제가 목도 좀 잠겨 있는데 충청 같은 데 이렇게 다녀보면 문팔육 이기기가 힘들어요. 충청이 한 15개 선거구 되나? 한 20개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충남, 충북, 그다음에 대전, 세종 4개인데 광역으로 4개 다 합치면은 한 20개 가까이 될 겁니다. 20개 이짝저짝의 그 선거구에서 문팔육이 몇 개나 가져갈까? 많이 못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대전도 많이 못 가져가고요. 천안아산이 좀 야성이 센데 천안아산에서 1개 정도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요. 천안아산에서 1개 아니면 2개, 그리고 충청에서 1개, 대전에서 1-2개, 그 정도 얘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청도가 이게 바로미터라고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의 선거구들도 충청도 분들이 한 10에서 한 20% 또 그 이상 이렇게 차지해요, 대개들. 그래서 여기가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적인 성격이 있어요, 충청도가. 우리나라가 어차피 선거가 좀 지역구도인데. 그래서 이게 요번에 아마 문재인 586이 크게 그렇게 말하자면은 재미를 못 볼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미래통합당이 꽤 많이 이겼어요. 또 야권이 비례까지 해서 꽤 많이 차지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과연 그 사람들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거냐? 이 고민들이 지금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와중에 이런 고민들을 좀 깊이 있게 파는 그런 언론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조선중앙통화 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참 눈물 나는 이 친중인데요. 동화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조선과 중앙은요 굉장히 지능적이어서 이런 식의 질이 떨어지는 안습 친중 노림은 안 합니다. 굉장히 악랄하고 지능적으로 해요. 근데 동화는 이 철이 없어갖고 친중이면 화끈하게 친중 기사를 실어버려요. 이게 이제 강은지 기자인데 강은지 기자님 공부 좀 하세요. 이 제목 뽑아놓은 거 보세요. 코로나 여파에 한국 중국 사이에 교통량이 줄어들자 중한 사이든 중한 각각이든 교통량 줄자 2월 국내 대기질이 회복했다. 그 대기질이 자동차 굴러다니는 거랑 관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부 기사를 보면 전문가들 얘기 전문적 그걸 보면 어디도 교통량이라고 못을 안 박아요. 단지 문팔육을 눈치를 보는 환경부가 찌질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통량 급감, 계절관리제로 인한 사업장애 및 발전소 배출 오염물질 저감. 저기 나오죠.
발전 사업장 및 발전소 배출 오염물질 저감. 근데 저걸 계절관리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환경부도 정말 많이 망가져 있는 거죠. 또한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동풍이 많이 불었던 지난 겨울 기상 등의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줄었다 이건데 실제로는 딱 한마디 이겁니다. 중국의 저질 석탄 저질 연소가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저질 석탄을 제대로 완전연소도 안 시키고 무지막지 하겠다는 데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거나 뭐 이래요. 그러면 이 저질 석탄이 안 떼면 어떻게 되겠냐고. 아니, 사업장에서 전기를 안 쓰니까 석탄 소비량이 확 줄죠. 저질 연소가 확 줄죠. 그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어요. 단지 강은지 기자가 잘못한 건 뭐냐면 이 환경부 발표 빼고 나머지 인용된 이 기사에 인용된 몇 가지 전문적 그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들었다로 돼 있지 이게 뭐 자동차나 비행기가 덜 다녀서 그렇다는 얘기는 환경부 얘기 빼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보세요. 기사를 보시면 중국과 한국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든 2월에 사람들의 이동이 미세먼지를 만든다라고 지금 강은지 기자는 그리고 그 중국의 원인도 아니고 중국, 한국 각각에서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저는 이거 무식하면 용감한 건지 진짜 안습 친중입니다. 아니 친중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고. 강 기자, 당신 알잖아. 이 미세먼지에 의한 조기 사망자 숫자가 15,000명이에요. 우리가 한 해. 안 돌아가실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15,000명이에요. 한 해.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소동 다 끝나고 나면 한 200명, 300명 될 수 있어요. 혹은 500명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15,000 조기 사망자 15,000명 중에 한 10,000분이 안 돌아가셔서 전체적으로 9,500명의 생명이 세이브된 그런 희한한 상황 올 수 있다니까요. 이거 지금. 이유가 뭐냐. 중국에서 저질 석탄을 저질스럽게 안 떼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산업이 안 돌아가고 전기 덜 쓰니까 덜 떼게 된 거예요. 그걸. 그게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그런 얘기를 누구 인용해서라도 좀 하질 않고 이게 무슨 거짓말을 이렇게 참 안습할 정도로 정말 친중 기사를 쓰고 있냐고. 대한민국 기자들이나 지식체 큰일 났어요. 이거 본능적 친중으로 돌아가요. 본능적 친중. 아주 그냥 뼛속에 박혀 있어. 저 아주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동화는 그나마 널이라도 뛰어요. 널을 뛴다는 얘기 뭐냐. 저런 아주 삼류 친중 기사, 강은지의 삼류 친중 기사가 나오는 한편 상당히 반중적 기사도 나와요. 예를 들면 오늘 동화 보면 중국이 우한 코로나 사망자 수를 숨겼나 이런 제목을 가진 그 기사가 있어요. 또 동아일보에는 통계 조작 의혹에 무증상 감염, 중국도 이제 너무 자기들이 외국에서 너희 통계 조작했지라고 하니까 우리 사실은 무증상 감염자는 이때까지 통계로 발표 안 한 거예요. 여기 있어 또 따로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다. 또 동화는 중국산 진단키트 정확도가 30%고 각국이 골치다. 네덜란드도 사용 중지했다. 사실 진단키트 30%면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진단하라 그러면 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지선다형에서 저거 뭐예요? 아무거나 찍어서 맞을 확률이 25% 아니에요. 그러면 진단을 했는데 진단에 자, 4가지 경우거든요. 병이 걸렸는데 걸렸다고 진단할 케이스. 병이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진단할 케이스. 위양성이라 그러나 위음성. 아니 위양성이죠. 그다음에 병이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할 케이스. 위음성.
그다음에 병이 안 걸렸는데 안 걸렸다고 할 케이스. 이건 맞는 거죠. 첫 번째랑 네 번째랑 맞고 두 개 틀리는데 저보고 만약에 너 진단해봐 그러면 들어오시면 무조건 안 걸렸네요. 안 걸렸네요. 안 걸렸네요. 안 걸렸네요. 안 걸렸네요 하고 있으면요. 저 정확도요. 저 50% 이상 나올걸요. 네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데 거기서 진단 정확도 30%라면 저거는 그냥 떡볶이 해도 30% 나옵니다. 사지선다에서 정답 맞출 확률 25% 아니에요. 저는 아까 왜 안 걸렸다고 배팅을 했냐. 안 걸린 사람이 걸린 사람보다 많을 거다 이거요. 안 걸렸는데요. 안 걸렸는데요. 하루 종일 안 걸렸는데 하고 있으면요. 백모란 진단 키트의 정확도는 한 50%나 40% 이상 나오죠. 안 걸렸는데 안 걸린 사람이 숫자가 한 60%될 거고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나올 이제 위 양성 그거 한 10% 20% 전 7, 80% 나오겠네. 백모 걸어다니는 백모가 중국산 진단 키트보다 나아요. 눈치 딱 때려서 이 동네 별로 안 걸린 것 같아. 그러면 안 걸린 데다 배팅하면은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위 양성이죠. 틀린 대답은 잘못된 양성. 위 음성 잘못된 음성이라 그래. 모르겠어요. 근데 용어는 그래요. 그러니까 안 걸렸는데도 배팅하면 실수할 확률은 안 걸렸다고 했는데 실제 걸려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실제 걸려 있는 건 진짜로 제대로 검사하면 20%만 나온다. 그러면 10명 들어왔을 때 다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하면은 맞출 확률은 80%죠. 혹은 걸렸는데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걸렸는데 실제로 따지는 거 걸렸는데 퍼센티지는 걸렸다라고 한 사람 중에 실제로 안 걸린 사람이 100에 셋이다. 이게 아마 퍼센티지 계산일 거예요. 아까 저는 이제 우습게 소리로 한 걸 거고요. 이 퍼센티지 계산 방식이 걸렸는데 그러면 걸렸는데 안 걸렸다고 얘기하는 게 70%란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정확도가 30%라는 건 걸렸는데 안 걸렸다라고 한 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냥 앉아서 그냥 찍어도 30% 나오죠. 콜록콜록하고 오면 저는 무조건 걸렸습니다. 골 아픈 거예요. 자, 동아는 그래도 이런 기사를 써요. 근데 조선일보는 어떠냐?